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네, 화요일이네요. 본부장 BB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분이 과제를 제출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보지 않은 과제가 있었다면은 추가로다가 그 단톡에다가 또 올려주세요. 네, 하나씩 볼 건데요. 우선 전체 한번 쭉 보겠습니다.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에서 공구방 창업. 그다음에 산의초 영어학원 최우수 학원 윤 선생 광교 레미안을 추천 네, 뭐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다음에 정관 신도시 모전초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 그리고 남양주 퇴계원 공부방 창업하기 최적의 장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우리 본부에 있는 우수 그 학원을 갖다가 홍보하고 소개하는 거 하나 하고 창업하는 거 세 개 지금 과제를 내셨는데요. 아, 딱 한눈에 비교해 봐도 벌써 차이가 조금 나죠. 그 썸네일, 즉 대표 사진으로 지정한 사진이 좀 다릅니다. 네. 3번과 4번은 멀리서 이렇게 학교 모습이나 집, 아파트 단지 이걸 촬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신 건데요. 가져와서 넣은 사진의 효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건 그냥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그거를 대표 사진으로 지정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런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을 넣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면 오케이. 그런데 대표 사진은 그거로 지정하지는 말자. 네, 요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느낌이요. 그죠?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하고 4번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에서 공부방 창업. 자, 그리고 사업성 분석과 전망 해가지고 과천본부에서 내주셨는데요.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죠. 네, 광명에 물론 있겠죠.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누구를 위해서 쓰신 글이죠?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혹은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12월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막 거기가 입주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뭐 부동산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대형 입주장이 생기면은 전세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부동산 잘 하시는 본부장님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이거는 꼭 부동산을 잘 알지 않아도 상식적인 것 같아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즉 전세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전세를 얻는 사람은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생겨서 가격이 낮아지게 될 거고 요즘에는 무슨 법이 생겨가지고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갱신을 하면은 4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공부방을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공부방 4년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번지만 뽑고도 남을 만한 시간 되죠? 그리고 공부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한 2년, 3년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서 이게 기반을 다져가지고 인근에 있는 교습소로 확장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공부방을 창업할 때의 타겟 오디언스는 어, 여기에서 한번 해봐라. 네,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다. 공부방을 창업하는 광명에서 공부방을 한번 창업해 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 넓게 말을 던져도 됩니다. 네. 그런 사람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 단지 여기가 그 인근에 학교가 어떻고 창업을 하면은 비전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까지 좀 확장해가지고 청중을 염두에 두고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광명에 있든 안양에 있든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뭐 혹은 뭐 그밖에 방법으로 임대를 해서든 뭐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여기에서 공급방을 창업해서 그렇게 해서 한 1, 2년 혹은 길게는 한 3년 정도 열심히 그 공부방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옮겨서 확장해서 그
교습소나 그 밖의 방식으로다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비전까지 약간 이렇게 긴 비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본부장님들은 그 과정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성공시켜 본 경험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도 아예 언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시고 네, 이렇게 저희 본부에 있는 어떤 우수 원장님은 그렇게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인근의 교습소나 학원으로 확장을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사례까지 넣어가면서 하면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사업의 비전도 커지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공부방 창업에 대한 거를 뾰족하게 뭘 던지라, 키워드를 던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게 본격적으로 본부장님들이 포스트를 시작하시면은 드리려고 조금 생각해뒀던 말씀을 오늘 서론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과천본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향후 공부방에 대한 그 포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야, 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 밑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특별하게 그날에 특별하게 뭔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이렇게 상차림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차림 메뉴에 이거를 꼭 가지고 가시라 이거죠. 공부방 창업을 할 때는 항상 그 창업 하나,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만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 아파트에 이 사업을 하러 들어올 사람까지 염두에 두고 호출을 해주시고 그 호출한 다음에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렌트해가지고 공부방을 하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되게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그 사람들은 하니까 그런 염려까지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반을 닦아서 인근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내가 그냥 뭐 말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 사례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본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 본부는 그거를 꽤 잘한다. 성공 사례는 이런 게 있다. 요렇게까지 한번 갖추어 놓으면 되게 할 말이 많아지죠.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만 넣어가지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레파토리가 좀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만 해도 공부방 창업에 대한 거를 아파트 단지마다 할 때 되게 이야기하기가 좋아질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 공부방 창업이라고 지금 치면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쳐볼까요? 네. 트리우스 공부방 창업. 이렇게 뾰족하게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을 이렇게 는 겁니다. 네, 지금 과천본부께 1등하고 있고요. 내려가 보니까 8월 달에 아소비에서 트리우스 광명 얘기했고, 네, 구로 양천 뭐 이런 데서도 했고 많이 했네요. 이렇게 다른 데서도 아소비가 아주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하고 있군요. 그런데 최신성도 있고 글도 잘 썼기 때문에 우리 과천본부가 1등으로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과천본부는 앞으로 이런 포스트를 한 20개 정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요 아파트 단지 창업하기 좋은 곳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중에 몇 개는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넣을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포스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12월 입주를 코앞에 둔 트리우스 아파트고요. 위치는 광명 일직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요. 주거 환경이 우수하고 교통과 교육 인프라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공구방 창업이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군요. 자, 입지 분석과 강점, 그리고 공부방 창업의 사업성, 그리고 예스 본부장의 창업 지원, 세 개의 꼭지로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렇게 내가 오늘 사업하려고 하는 당신한테 딱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소제목을 먼저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가는 게 좋아요. 입지 분석과 강점에서는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게, 그리고 교육 수요가 높고요. 아파트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가 있을까요? 네. 어느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 학교 이름을 찍어주고요. 트리우스 아파트가 아마 세대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 세대나 되는 세대가 여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주로 인근 그 거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또, 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사 오면은 또 그 학교로 전학도 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들은요, 항상 아이도 그렇지만 그 아이를 둔 엄마들도 이 변화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네. 이 아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불안한 거예요. 뭐 다행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이가 이사를 오는 거면은 그냥 집만 옮기는 거니까 좀 덜한데 만약에 학교까지 옮겨가지고 그곳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새로 정착하려고 학교도 바뀌었죠. 학원도 바꿔줘야 되죠.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의 습관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되게 신뢰하고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에서 공급방을 갖다가 갖게 되면 되게 유리한 거죠. 네. 좀 불안감을 더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어느 초등학교에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올 거고 그렇게 전학 오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아파트 공급방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회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실제 나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원장들을 도와서 성공시켜 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네. 과천본부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학교명을 적어주면서 고객의 고객이잖아요. 이 원장들은 본부장님들의 고객인데 학부모들은 본부장님들의 고객인 원장의 고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고객을 정확히 여기다가 묘사해주고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니까 나랑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시작해봐라. 네. 학교 딱딱 찍어주고 그 학교가 각각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전교생 몇 명의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회원으로다가 확보하는 걸 목표로 나랑 같이 공동으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여기서 해보자. 우리 보통 5% 얘기하는데 5% 하면 정말 대성공, 대박 공부방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낮은 창업 비용. 네. 직접 아파트 내 공간을 활용하면 임대료가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여기에 렌트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살짝 언급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걸 이 본부장님은 정확히 알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초기 임대료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요. 보통 그 안정적인 아파트 단지 렌트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 렌트가 나온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부분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죠. 차별적인 교육 콘텐츠, 그리고 1대1 맞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입소문 효과, 이야기, 그다음에 초기에 지원하는 것들 내용 쭉 쓰셨는데요. 본부장님의 지원은요, 이런 지원 플러스 성공 경험의 공유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과천본부는 이미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데 들어와서 사실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원장들은요. 근데 본부장님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거의 맨땅 같은 곳에 들어와서 처음에 빌드업 해갖고 성공시켜본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다가 사례를 집어넣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걸 정확히는 알지는 지금 못하지만 예를 들어 뭐 슈르 아파트가 과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인근에 그래도 몇 년 차는 된 아파트나 이런 데 공부방 사업을 잘하고 있는 우리 본부의 학원이 있으면 똑같은 입장에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도 처음에는 지금 이 트리우스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공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 차례는 원장님 차례예요. 그거를 내가 도와주겠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보면 그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학원부 블로그랑 비슷합니다. 감행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원장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이 블로그는 성공이에요. 그래. 저 이야기 보고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 나 혼자는 조금 힘들지만 저분 되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분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시행착오 줄이면서 잘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포스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기존 그 골조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몇 개를 더 집어넣어서 사람을 조금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보시고 그 기본 폼이 갖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공장에서 물건 찍듯 그냥 이 포스트를 트리우스 아파트, 슈로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해갖고 쫙 그냥 대량 생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쓰든지 두 개씩 쓰든지 상관없어요. 쭉쭉 계속 만들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소개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의초, 요거는 마지막으로 볼게요. 네, 일단 창업하는 포스트 3, 4번에 또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볼게요. 정관신도시 모전초. 네, 여기는 제목에다가 지역 키워드 플러스 학교 키워드까지 넣으셨네요. 한번 그럼 여기도 검색을 한번 쳐봐야죠. 네. 정관신도시 공부방 창업 한번 해볼까요? 부산 해운대 본부가 1등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네, 저는요, 전국의 어느 신도시, 어느 택지개발지구, 어느 곳에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정관 신도시 혹은 뭐 다산 신도시, 뭐 미사 신도시 이렇게 해갖고 공구방 창업하면은 우리 윤 선생 본부께 딱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바람이요, 여러분이 기본 폼을 갖춘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 찍듯 포스트를 쭉쭉쭉 찍어내면은 전국을 싹 다 상위 점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빈집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빈집을 빨리 점령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그 가맹 프랜차이즈들에서 블로그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막 그냥 우리가 잘해갖고 힘 대 힘으로 경쟁을 해갖고 뚫고 1등을 차지할 수는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자들이 이미 고지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거기서 비집고 들어가려면.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등산하듯 걸어 올라가면 다 우리 거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가 20개씩만 차지해도요, 정말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정관 신도시 여기 한번 어떻게 포스트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모전초. 네. 여기 지금 잘하셨어요. 이 부분. 네. 정관 신도시라는 키워드를 처음에 넣은 것도 좋았고요. 서두에 모전초 학교 이름 넣은 것도 좋았고요. 1589명. 요것도 좋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다가 세대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세대수, 이렇게 또 학교 학생 수, 이런 거를 넣은 다음에는요, 가능하다면 저는요, 그런 거를 표시해 주시면 좋죠. 여기에서 5%를 목표로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네, 목표를 정해주고, 네,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사실 5%는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힘을 하나로다가 모으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목표이지 꼭 그 5%를 실제로 도달하지 않아도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5%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 3%만 도달해도요. 보세요. 여기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3%면은 몇 명이죠? 아, 한 45명? 네. 거진 50명에 육박하는, 근데 여기가 또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전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초등학교 졸업하면 애들 가는 중학교도 있어서 중등의원도 몇 명 되면은요, 한 50명 정도 되는 공급방 교습소들이 우리 본부에 짱짱하게 한 10개씩만 들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사업하기가 수월합니까? 다음 사람 들어올 때도 모델로 보여주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께 우리 본부와 귀하의 공동 목표가 이거다. 요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 내가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자꾸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요, 음, 팩트들이 나와 있어요. 세대수, 또 뭐 학교 전교 회원수, 뭐 전교생, 그 학생 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라운드를 보여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부가 갖고 있는 목표가 이런 건데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할 우리는 지금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요. 예, 그냥 나한테 물건 살 손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공동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당신은 나의 파트너니까 들어와서 나랑 같이 요거로 일해보자. 같이 윈윈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톤 앤 매너를 이 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훨씬 읽는 사람이 설득이 되고 좀 힘도 날 거예요. 마음 먹은 사람, 사업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되게 외롭잖아요. 누가 공급방 사업하러 옵니까? 보통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러 온단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같이 상의하면 되는 건데, 공급방 사업할 사람은 되게 외로워요. 함께 상의할. 그렇다면 경험과 지식이 나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상의하고 싶을 텐데, 내가 그 역할 해줄게.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 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초도몰품 지원하는 거 있고요. 이런 거 지원한다고, 아, 교재, 광고지, 다양한 홍보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요 꾸러미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꾸러미에서 몇 개 이렇게 좀 꺼내주세요. 이 초도물품에 뭐 들어있죠? 하나 꺼내갖고 그거를 크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초도물품 안에는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세요. 네. 블로그에다가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저거. 꺼내갖고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써보니까 저게 참 좋더라. 저걸 얻다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효과가 있고, 실제 그거 보고 이렇게 문의가 와서, 원생으로 가입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참 좋았는데, 요 물건 당신도 좀 써보면 좋겠어. 아, 초도 물품을 갖다가 저렇게 보여주는 거랑 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꺼내갖고 언박싱 하면서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벌써 글의 볼륨도 어느 정도 더 확장됩니다. 시즌 테마별 홍보물 지원, 요것도 좋았어요. 요거는 안에 있는 것들이 쭉쭉 보였죠. 네. 저런 게 그 보여주는 거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은 내가 저걸 어디에다가 써봤어? 라고, 예를 들어, 나는 윤 선생 그 세로 배너가 있는데, 요런 데 있잖아요. 윤 선생 교습소 오픈 인테리어라고 보여준 요런 사진 중에는 저런 이 세로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홍보물이 부착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홍보물 지원해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요. 요런 곳에 쓰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도가 높아지고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는 게 되게 크게 힘이 드는 일이고 자원이 많이 드는 일이고 품을 팔아야 되는 일인데 효과를 높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지원해 줄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자꾸 설명을 해줘야 저거 되게 좋은 지원을 받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 음식점에 가보시면은요. 그냥 음식을 딱 갖다 주고 알아서 먹는 데가 있고 누가 와갖고 그 요리한 사람이 이거는요 무슨 생선 어디에서 잡은 무슨 생선으로다가 이렇게 요리한 건데 요런 양념을 이렇게 넣어갖고 뭘 우리 집에 특수 뭐를 넣어갖고 해서 이런 맛이 나요라고 말을 듣고 먹으면 분명히 똑같은 음식인데 그런 설명을 듣고 먹으면은 뭔가 되게 달라요. 예. 그 왜 TV에서 그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요, 막 그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와, 그러면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포스트가요, 사람들에게 서빙한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자꾸 더 맛있게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료는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배우는 이유는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블로그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대부분 그런 데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양념으로 똑같은 물건과 식재료가 있는데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의도와 마음을 표현하면은 그걸 더 힘이 더 커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아직은 이것만 봐갖고는 이걸 본 그 가망 원장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본부장님은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자꾸 뒤에다가 백업을 해주시면 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홍보 및 체험 수업 지원한다고 하시고 사진 넣어주셨는데요. 제가 요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윤 선생 스팀 클래스라고 찍은 요 사진 있죠. 이 포스트의 대표 사진은 이게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뭐였죠? 대표 사진 기억나세요? 대표 사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지금. 그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그냥 학교 사진 비슷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사람들에게 임팩을 주지 못해요. 네. 이런 사진이어야 돼요. 네.
요런 그 수업을 지원해주고, 혹은 요 밑에 있는 요런 거, 요 베풀리의 그 왼쪽에 있는 요 그 베풀리가 있고 애들이 왕 몰려든 사진 있잖아요. 저거를 그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몰아넣지 마시고요. 하나를 독립시켜서 커다랗게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개설한 곳에다가 이런 거 지원해 주시잖아요. 지금 저 이거 이성만 본부장님이 지원해 주신 거죠. 여기에 정관신도시에 그 교습소 공부방 오픈한 사람한테는 학교 앞에서 내가 저 탈모자 당신한테 쓰라고 안 하고, 이거 원장이 쓴 거 아니겠죠? 네. 우리 본부에서 저 탈모자 쓰고 나가갖고 봐. 애들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 이렇게 홍보 지원해줘갖고 조기에 정착하더라. 모전초 영어학원 저거 그 하기 전에 한 그 해운대 본부에 있는 다른 본부의 거, 다른 그 원장님 그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홍보 누군가에게 해줬을 테니까. 모전 정관신도시 옆에 있는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오픈을 한 원장님을 위해서 요렇게 지원하고 초도물품 이런 거 언박싱 해주고, 아까 그 홍보물 시즌별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어디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홍보 도와주고, 학교 앞에 가서 저런 베플리 탈모자 쓰고 애들 저렇게 집게 해갖고 홍보를 도와줘서 짧은 기간 내에 정착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기다 써주시면 지금 쓰신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툭툭툭 건드리는, 네, 그런 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주행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다음은 태계원. 자, 남양주 퇴계원은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양주 퇴계원에다가 이 포스트를 내서 우리 그 남양주 본부에서 꼭 거기에 하나 개설하시면 좋겠어요. 퇴계원, 아이고, 공부방 창업.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근데 보세요. 퇴계원에 공부방 창업하려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기탄에서도 하려고 하고 아소비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이 우리 그 윤 선생이 1등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남양주 퇴계원 공부방 창업. 퇴계원 공부방 창업. 저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앞자리에 배치했으니까 1등으로 나왔죠. 네,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감을 잡으신 거예요. 다른 본부들도 다 이렇게 감을 잡으셨어야 돼요. 네,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경기 남양주 본부의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남양주 퇴계원에서 윤 선생 학원교습소 공부방 창업하기 최적의 장소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서두에 키워드 한번 반복했죠? 그리고 반복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게 하이라이트 넣었죠? 네, 잘하신 겁니다. 중요한 곳에, 내 키워드가 들어가는 곳에는 저렇게 하이라이트, 굵은 글씨, 글자 색깔 다르게 쓰는 거, 저런 걸 하면 네이버가 알까요? 네, 압니다. 네, 네이버는 편집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표시한 것들은 전부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잘하셨고요. 마찬가지예요. 대표 사진을 지금 뭘 썼죠? 네, 아파트 단지 사진. 그것도 본부장님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썼단 말이죠. 저걸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대표 사진은 아니에요. 대표 사진은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네.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예. 지금 요거. 경기 남양주 학교 앞 홍보 이후 식사라고 했는데요. 식사 장면보다는 학교 앞 홍보 장면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오른쪽 사진. 오른쪽 사진을 저렇게 넣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벌리면은 사람 위주로다가 더 크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 위주로다가 이렇게 해서 딱 잘라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학교죠? 어느 학교가 있을 거예요. 학교 이름이. 그 학교 앞에서 학교 앞 홍보 지원. 경기 남양주 본부에서 땡땡 초등학교 무슨 무슨 공부방 혹은 무슨 교습소 학교 앞 홍보 지원 중이라고 밑에다가 사진 설명 넣으시고, 그 아이를 대표 사진으로 지정. 지금 상태에서 지정하면 멀어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인지가 안 되니까 약간 키워가지고 잘 보이게 해서 딱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본부는 가맹을 하면 학교 앞 홍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구나. 이 지원해 준다는 게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홍보는 누가 해야 되죠? 원장이 해야 됩니다. 네. 원장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가서 홍보해 줘봐야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원장이 직접 하는 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보내서 저 원장님한테 보내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홍보물을 받는 거랑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알바 와갖고 홍보물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이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또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저게 좀 든든하게 서포트한다. 그런 이야기 넣어주실 수 있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가서요. 소제목 3개 설명 잘하셨고요. 퇴계원 지역의 장점과 매력, 구체적으로 지금 오픈이 가능한 단지는 어디, 그리고 최적의 시기는 언제. 네, 좋은 설명이네요. 10개 이상 아파트 단지, 4천 세대 이상의 상권 인구수 보유, 네, 부동산에서 코트 하셨고요. 자, 별내 다산 신도시 못지않은 교육 열풍, 퇴계원역 인근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의 우수한 접근성, 저렴한 창업비와 초기 투자 비용. 별내와 다산 신도시 못지않은 높은 교육 열풍. 네. 사실은 별내와 다산이 조금 메인 신도시죠. 퇴계원은 신도시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러나 퇴계원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갖는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별내하고 다산은요, 신도시고,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겠죠. 퇴계원은 대신 퇴계원에 사는 아이들을 멀리 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학부모층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퇴계원 내에서 좋은 학원을 고르기는 상대적으로 다산과 별내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퇴계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역을 골랐을 때는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이 어필 포인트일지, 그 원장의 고객은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의 고객이잖아요. 우리의 고객이 자신의 고객을 잘 파고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겠죠. 우리 본부의 가치는. 그래서 이 퇴계원에서 공급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당신의 고객이 현재 갖고 있는 니즈 혹은 고통 고민? 그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그거를 잘 터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초기 마케팅을 하면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퇴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퇴계원에 대해서 퇴계원 지역에서 공급방이나 이런 그 창업 컨설팅을 하시는 블로그 포스트를 제가 쭉 보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퇴계원 어떤 그 고객의 니즈에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대로 있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 수도권이나 서울로 보내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인근에 다산이나 별내 같은 데가 있는 도시 곳에 요 퇴계원 같은 곳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굴이나 다산에 보내갖고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퇴계원에서 거기에 보내지 않아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근데 그곳이 윤 선생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유능한 원장이 하는 곳이라면 네. 퇴계원에서는 그런 니즈가 먹히는 곳이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다가 창업을 하시면 그리고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남양주 본부하고 코워크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아, 그런 식의 내러티브가 여기에 보태지면 더 강력해질 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이 사업의 어떤 비전, 그러한 내용과 또 아주 팩추얼한 내용,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이런 세대수와 학생 수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창업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서 약간 한 발만 더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아까 한 이야기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강남 1, 2차 성원상태빌 이런 사실관계 조사는 아주 잘하셨어요. 정보 취합을. 그래서 여기에서 창업하시면 좋고요. 목표를 던져주면 좋죠?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가 그걸 도와줄게. 그리고 이 지역의 학부모 니즈는 이런 게 있어. 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을 강하게 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최적의 시기. 지금이죠. 지금 빨리빨리 우리 개설해야 되니까요. 오픈빨과 신학기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네, 이러한 거 지금 해보자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과제 내신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는 세 개를 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렸어요. 저건 퇴계원 얘기지. 저건 정관 신도시 얘기지. 혹은 저 광명 트리우스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뷔페에 들어오면요. 육회도 먹어보고, 또 뭐, 탕수육도 먹어보고, 갈비도 먹어보고 해야지, 국수만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제 낸 거에 대한 코멘트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본부에 어떻게 다른 본부가 포스트를 했는지 보시고, 어떻게 키워드를 써서 노출시켰는지 확인하고, 그 포스트에서 배울 게 뭔지 보시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우리 거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차피, 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 거를 우리 거로 갖고 오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집어 넣어서 만들면 그게 독창적인 나만의 블로그 포스트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자들이 아무리 많은 포스트를 하고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상위 노출도 안정적으로 될 거고 퀄리티가 다른 거 대비 밀리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의 좋은 점 5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아주 상투적인 홍보 문구만 들어온 거랑 나라는 사람이 거기 딱 뒤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랑은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포스트를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원장 소개하는 포스트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수원장안본부 산의초 영어학원 윤 선생 광교레미안 소개하셨는데요. 어, 키워드 제대로 썼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네, 1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카페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근데 산의초 영어학원 하니까 장안본부랑 영특본부가 심지어 1등, 2등을 하고 있어. 더 좋아. 네. 그 다음에는 무슨 고식 영어학원이 센터포인트 어쩌고 저쩌고 뉴탑 이렇게 있는데 아, 윤 선생이 1등하고 있으면 좋은데 1등, 2등을 다 하고 있으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어도 저 곳들끼리 경쟁한다라고 너무 그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바다는 넓고 물고기는 많습니다. 산이초 영어학원은 이 윤 선생 2개에다가 회원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키워드 잘 쓰신 거예요. 제목에도 넣으셨고 처음 서두 부분에도 산의 초등학교를 넣었죠. 네, 키워드를 잘 썼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됐고요. 우수 거점이라고 해 주셨고요. 여기 사진 넣어 주셨고요. 왜 최우수 학원이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스마트 학습 결과, 학습 결과로 신뢰 구축하고 하나하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코칭 전문가답게 윤 선생 스마트 학습 과정과 결과로 완전 학습을 시키고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윤 선생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이분은 지금 윤 선생 본사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를 빠짐없이 이수하는 노력하는 원장이고 윤 선생 학제를 잘 쓰고 진단평가를 쓰고 스마트 학습법으로 하고 균형 잡히게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가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네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이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장님에게 부탁해갖고, 이거 어차피 원장님 홍보 지원해주는 거니까, 원장님, 엄마들한테 뭐 이렇게 카톡 보내시면 엄마들이 원장님 정말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애가 정말 학원 가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답이 오는 거 있죠? 그거를 좀 익명 캡처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갖고, 네. 여기다가 그걸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하실 때는, 공부방 창업, 아니, 본부장님이 맨 마지막에 공부방 창업 문의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요. 어, 예, 여기다가 여기 하나 쓰시는 것도 좋지만, 중간 여기 말미 요 정도에는 이거 어차피 다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드리기 원하는 거니까
여기 마지막에 본부장님의 마음을 한 단락 정도, 한 서너 줄 정도라도 하나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그 강교레미안 이 원장님이 창업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이랑 같이 했을 거고, 처음에만 해도 우리 원장님이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본부랑 같이 손잡고 일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내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 원장님한테. 저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포스트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저쪽 아까 그 트리우스 공부방 창업, 뭐 퇴기형 공부방 창업 같은 거 할 때 성공 사례로다가 함께 보면 좋은 걸로 갖고 오고 본문의 내용에도 이거 3년 전에 지금 여기는 시작하는 곳이지만 3년 전에 시작한 이 원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포스트에도 홍보도 해드린다고 이것도 이 원장 우리 본부의 우수 원장 소개하고 창업 희망자 모집하는 포스트하고는 서로 계속 이게 물이 서로 섞이듯이 이렇게 교류가 돼야 돼요. 상호 교류가. 네. 그렇게 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어, 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야, 저분 믿고 해볼 만하네. 그런데 이미 나처럼 생각이 들어서 3년 전에 시작한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네. 안심하고 조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가맹해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1등으로 노출시켜주니까 본부장님이 너무 고맙고. 네.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장안본부에 사나 원장님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 하나하나를 이걸 다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20개 정도 우리가 앞으로 개설시켜야 될 곳들에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거가 나중에는 조금 폼이 갖추어져 가지고 제가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하나 올리실 때마다 제가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네. 자,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 모두 볼 테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언제까지 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상시 이걸 하셔야 돼요. 네,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리시고 어, 한 번씩 모여갖고 조금 건수가 잡힐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포스트 숫자가 채워질 때마다 이렇게 줌으로 서로 일정 맞춰가지고 모여서 코멘트 해드리고 서로 상대방 것도 좀 보고 영상으로 다시 복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블로그를 갖추어 나가면 특별히 다른 활동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오프 홍보하고 막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 이거를 병행하시고 그런 오프 활동에도 이 블로그를 갖다 QR코드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 간단하게 사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모두가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유 중지.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제가 음소거해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조금 기다리면 또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이명규 본부장님. 본부 요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 BM이 여러 개 하고 있는 아, 입장에서 맞아요. 네, 얘를 교실 거 따로 이렇게 본부 거 따로 하다못해 저는 또 화상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그렇죠. 다 각각 다 만드는 게 좋은지. 근데 이제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블로그가 좀 또 좋은 거라 저는 음. 거기다 쌓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각각 해야 되나요? 너무 그게 좀 이게 웬만하면 각각 하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이명규 본부장님은 너무 많아갖고 각각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네네네네. 따로따로 다 하는 그러니까 게. 막 교실을 하고 싶은데 막 창업 얘기만 잔뜩 있는 거예요. 또 막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맞는 건가 막 그래서 어, 엄마들은 교실 방문을 보러 왔는데 그래서 좀 공통적인 좀 저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여기 지금 본부 모임이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본 부장님 말고도 다른 사업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결이 맞는 게 있고요. 결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요. 어, 교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업하고 그나마 학원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창업하고 학원까지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어차피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하는 거고 학원 블로그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는 이거 직영하고 있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교실까지 같이 하려니까 그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만 나누어서 하시면 교실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실을 왜냐하면 어, 교실이 어려워요. 포스트하기가 되게. 저 지금 교실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교실은 블로그로 포스트로 해갖고 설득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충돌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부 블로그하고 이쪽 그 거점형 그 사업은 그냥 카테고리만 명확히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어디 어디 본부는 무슨 무슨 학원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말이 되잖아요. 네. 직영도 하고 있는 본부니까 더 오히려 설득력도 있고, 본부 그 직영학원에 가서 뭘 배울 수도 있고, 근데 교실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교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블로그의 힘이 조금 약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실 스타일로 경쟁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학원은 너나 없이 블로그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좀 짱짱하게 힘을 키워갖고 경쟁을 세게 해야 되는데 교실은 그런 블로그 보셨어요? 네, 방문학습하는 거 소개하는 블로그가 거의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대 경쟁이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정도만 나눠갖고 한번 해보시고, 네, 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그것도 그 상황에 맞게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두 개 정도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요 수업은요 마치고요 녹화해 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포스트 하신 분들도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좀 그 내용을 보강해 보실 수 있는 거 충분히 보강해 보세요. 지금 1등으로 노출됐어도요, 그렇게 보강하는 거 큰 영향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막 키워드를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이런 거가 조금 문제가 되지, 내용을 수정하고 보강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